시청자 여러분, 이번 여름이 아마 사상 최고로 더웠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죠. 정말 더웠는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등산을 한번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도요. 근데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이 편의점에 들려서 빙과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드라고 표현하는 그걸 이제 하나씩 이 나이 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친구 한 명이 그래요. 아유, 이거 파는 회사들 올 한 해는 대목이었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야, 이거 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과류 만드는 회사 주가를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빙그레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바닥권이 좀 오르긴 올랐더군요. 음식료 업종 전문가 모시고요.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책임연구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무더위에 주가들이 반응 좀 했습니까? 예, 뭐 좀 움직였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빙그레가 사실 거의 모멘텀이 없는 그렇죠. 그런 회사였는데 한 6만 원이 한번 깨졌다가 예. 주가가 나오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네. 바닥에서 급하게 10% 이상 반등했네요. 반등을 했고요. 예. 실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뭐 작년보다 한 100억 이상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아이스크림이 매출이 한 1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분기, 3분기 지금 7월, 8월도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예. 비슷한 흐름일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최근에 좀 태풍이 와서 좀 날씨가 누그러진 면이 있지만 한 20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매출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그 빙과류 같은 것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일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 빙과류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죠. 초등학생 때도 즐겨 먹었던 빙과류가 아직도 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냉장고 문을 열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장사만 잘 되면 이 장사 참 대단한 장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뭐 IT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 산업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산업의 행태잖아요.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가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원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런 이제 떠먹는 아이스크림보다도 여름에는 바 타입의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특히 더울 때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청량감을 주더라고요. 훨씬 더 청량감을 주고, 뭐 저기 나오는 저런 것들이죠. 저런 제품들인데 저런 거는 원가율이 그 다른 제품보다 낮아요. 그래서 낮아서 얼마나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그러면 그건 뭐 회사에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만 잘 공개를 해주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을 보면은 한 70%에서 60% 사이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 바타입은 그거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예전에는 저 광고도 좀 했거든요. 요새는 저는 요즘에 저런 아이스크림 광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잘 안 합니다. 요새는 잘 안 하고요. 뭐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과점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몇 년 동안 그 빙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뭐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것들인데 이쪽 인구층이 이제 얇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찰제를 이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ASP를 이제 원하는 수준만큼 회사들이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Q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P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좀 잘 되었고, 지금 시장 수요까지 받쳐주면서 매출이 뭐 빙그레나 롯데푸드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사보다 아웃퍼폼을 했는데 매출 성장률이 한 10%까지도 이 3분기에 나온 상황. 원래는 뭐 성장이 거의 없는 쪽이었죠. 없거나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Q가 빠지는 거를 이제 뭐 DC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메꿔서 뭐 매출을 거의 플랫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흐름들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매출이 좋았고 그거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네. 저 박상준 연구원께서 QP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Q라는 게 양이고, 그렇죠. 그리고 P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니까. 맞습니다. Q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Q가 늘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무더위 영향이 큽니다. 특히 6월부터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더운 해, 그러니까 여름이 무지하게 더우면 겨울은 또 굉장히 춥더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끓여 먹는 더운 음식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라면인데 대표적으로, 그죠? 라면이요. 무더위에는 라면은 좀 덜 팔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물라면보다는 예. 이제 뭐 비빔면, 비빔면. 볶음면들이 예. 좀 많이 팔리고요. 예. 그 겨울에 이제 날씨가 뭐 이제 더워지면, 추워지면 예. 이제 국물라면을 좀 많이 드시기는 하는데 예. 사실 라면은 생각보다는 그 매출이 그 날씨 영향을 크게 타지는 않아요. 네, 아하. 조금 스테디한 편이고 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 규모의 변화보다는 예. 마켓시어 변화, 그 부분이 업체 간의 마켓이. 네,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의 1위인 농심은 좀 줄어들고 있고 네. 신흥 강자인 빙그레는 치고 좀 올라가고 있고 오뚜기는 오뚜기죠. 네. 오뚜기는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런 맞습니다. 형국이죠. 네, 여기에 지금 삼양식품까지 네. 가세한 상황이고요. 사실 오뚜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온 이유가 예. 라면보다는 이제 쌀 가공품, 오뚜기 밥이나 이런 제품들 때문이고 예. 라면은 실적이 좋았어요. 예.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삼양식품은 내수에서 지금 불닭 시리즈가 잘 팔리는데 특히 이제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라는 신제품이 까르보? 네,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까르보라니 까르보나라 그 스파게티, 까르보.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제 플레이버를 이제 매운맛에 섞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운맛이 중화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제품이 4월달에는 사실 이제 그 잠깐 판매를 쉬었어요. 얘네들이 처음에 한정판으로 내놨다가 예. 이제 본격 판매를 재개한 게 5월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5월부터 다시 좀 반등을 했고 반면에 예. 농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50%인데 신제품 그 매출 게임에서 져버리면은 점유율 잃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오뚜기가 2분기를 타겟으로 내놓은 쫄면이나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 내놓은 까르보 불닭 대비해서 농심은 양념치킨면을 내놨어요. 양념치킨면?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흔한 플레이버인데 예. 매출이 이제 밀렸죠. 그 얘기는 이제 점유율을 내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양념치킨 맛이 나는 라면이죠. 네. 잘 안 와닿는데. 그래서 매출이 좀 약했던 그렇군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수의 판매량이 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예. 이 라면은 굉장히 그 제품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되게 세게 나오는 4% 영업 레버리지 굉장히 큰거 세게 아니에요? 네, 매출에서 4%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회사는 매출이 자꾸 하락하니까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판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하. ASP, 그러니까 판가에 안 좋게 작용했고 예. 원재료 가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줄면은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늘고 그렇죠. 그럼 매출이 준다는 거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라면 업체는 매출이 좀 주는 모습이 나오면 순이익에 바로 직격탄을 주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또 라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좀 방어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죠. 워낙 많이 빠졌고 예. 이 회사가 나름 현금도 뭐 5천억 정도 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 가치로 보면 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점유율이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라면 3사라고 해야 되겠죠. 뭐, 네. 뭐 3사 외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근데 이제 대표 브랜드가 농심은 신이고 신라면이고 네, 오뚜기는 진라면이고 네, 네. 삼양라면은 삼양라면이죠. 네, 네. 예. 이 세 대표 브랜드가 거의 비슷한 맛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카테고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불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그렇죠. 약간 이제 다른 예, 형태고 예. 또 비빔면은 사실 하절기용이 특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의 MS, 그러니까 대표 브랜드의 MS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진라면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라면이 아까 뭐 마켓시어 레벨로 보면은 신라면이 제일 높은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 MS의 흐름,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진라면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품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테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차별화 요소가 약하다라는 거고 예.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가격 경쟁에서는 오뚜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농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에서 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판촉비를 이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진라면이 이제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점유율이 신라면하고 격차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예. 반면에 삼양식품은 이제 차별화를 시도를 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불닭 시리즈를 가지고 음. 조금 더 이제
그 자극적이고 매운맛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점유율을 그쪽에서 많이 좀 개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봉지라면하고요. 네. 그 뜨거운 물이나 뭐 이 가스레인지에 그 전자레인지에다 데워 먹는 그 컵라면 있잖아요. 주로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드시는 그렇죠. 용기면. 네. 이 용기면에 이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의 그 마켓시하고 봉지면의 마켓시하고도 좀 다르게 놉니까? 아니면 같이 놉니까?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 예.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용기면 시장은 이제 편의점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예. 뭐 봉지면보다는 매출 흐름이 훨씬 좋아요. 좋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예.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사실 지금 편의점 출점 속도가 많이 둔화되는 그렇겠네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초만 해도 데이터를 보면은 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점포 수 증가율이 1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고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조금 둔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 대표 기업인 농심도 급락세였고요. 네. 또 오뚜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공통적으로 빠진 이유는 뭐죠? 마켓시어는 그 희비 양곡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라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가 이익이 좋았고 매출도 좋았어요. 예. 농심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점유율에 따라서 실적이 엇갈린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오뚜기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좀 다른 부분에 있는데 그 산지 쌀 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올랐어요? 네, CJ제일 제당도 가공식품 영업이익률이 좀 약했는데 이 두 회사가 대표적으로 가공밥에서 MS가 높은 회사예요. 뭐 제일제당의 브랜드는 햇반, 네, 예. 마켓시어가 60%가 넘고요. 그렇죠. 오뚜기는 한 30% 정도 하는데 오뚜기 밥 이런 것들이 어허.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쌀 가격이 그 보통은 사실 되게 몇 년 동안 안정세였어요. 그렇죠. 또 이제 한국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그 가격을 컨트롤하는데 지금 뭐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처리하기도 못하고 네, 있는. 작년에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던 게 일단은 작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재배 면적은 한 3% 정도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5% 이상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가격이 몇 년 동안 빠져서 이제 농가들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공급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격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조금 늦게 팔수록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더 수급이 틀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원재료 단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예. 이 마진율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쌀을 뭐 예를 들면 많이 소비는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한 달에 한 번씩 쌀 사러 가면은 네네. 그만큼 올라 있습니까? 그렇죠. 쌀 소비자 가격도요? 지금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소비자 가격도 네. 그 이제 생산자들이 판가를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80kg 단위로 봤을 때 산지 기준으로는 뭐 14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 18만 원까지 예. 올라온 걸로 저희는 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온 태풍이 이제 단기적인 관전 그러네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어허. 추수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쌀 작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그러네요. 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네. 이 쌀 작황에 이번 태풍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쌀 그 뭐라 그러죠? 알갱이가 지금 네. 무르익어야 될 때잖아요, 한참. 지금 이제 사실 생육 상태는 좋다고 저희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폭염이 와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시선들은 있는데 예. 뭐 이제 전반적으로 생육, 그러니까 작황 상태는 나쁘지 않아서 네. 추수 시즌까지만 이제 세이프하게 가면은 이제 올해 생산량은 그럭저럭 이제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걸로 예.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또 여기서 이제 또 매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 시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농산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가격을 뭐 굉장히 뭐 올려야되거나 그럴 요인은 약하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어서요. 뭐 작황 쪽에서 큰 이슈만 아니라면은 일단 작년과 같은 그렇군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을 그 준비해야 되는 농심도 좀 타들어갈 것 같고 마켓시하고 빠지고 있는 농심의 네.
주가 주주들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탑픽을 하나 좀 꼽아볼까요? 음식료 업종에. 저희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뭐 동원 F&B, SPC 삼립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대형주는 이제 제일제당하고 오리온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동원 F&B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뭐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뭐 저점 대비는 거의 한 40% 정도 올랐고요. 그 참치 엇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참치 엇가는 2분기, 3분기가 성수기고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뭐 이 4개월, 5개월 동안 거의 한 500불 정도가 빠졌어요. 1,800불에서 한 1,300불까지. 네, 맞습니다. 톤당 1,800불에서 1,300불까지 빠졌고 빠진다는 건 좋은 거죠, F&B한테? F&B한테 좋은 거죠. 동원 산업한테는 조금 이제 불리한 이슈고요. 그래서 동원 F&B 같은 경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참치 엇가가 거의 2,000불이었어요. 톤당. 근데 지금 1,300불로 내려와 있으니 뭐 원가 절감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게다가 지금 신제품 참치캔 신제품이 지금 이제 HMR 컨셉이 가미된 더 참치라는 신제품이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지금 1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Q도 올라가고 C도 빠지는 이제 그러니까 판매량은 늘고 원재료 단가는 내려가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립은 왜 좋습니까? SPC 삼립이 뭐 여러 투자자들 사실 오랫동안 그 고생하게 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거의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대에 와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 4분의 1 토막 정도. 그때 40만 원 갈 때는 왜 올랐던 거죠? 캡티브 스토리죠. 뭐 캡티브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SPC 그룹이 이제 워낙 뭐 외식 특히 이제 베이커리 쪽에서 강자니까 이 회사가 이제 거기에 베이커리 업체가 쓸만한 이제 소재라든지 제품들을 사서 공급하는 형태로 가면서 매출이 이제 많이 늘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한참 주가가 좋았던 14, 15년이 음식료가 뭐 굉장히 화랑일 때였습니다. 굉장히 좋을 때여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16년 또부터는 이제 디레이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레벨이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갔었고 17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꺾였습니다. 실적이 꺾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소맥 가격, 원맥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제분 쪽, 얘네가 이제 밀다원이라는 제분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밀가루의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이제 역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실적이 증익으로 턴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캡티브 쪽으로 밀가루 판매량을 계속해서 10% 이상 늘리고 있고 외부 판매처도 늘리고 있고요. 게다가 제빵 쪽은 워낙 강자예요. 마켓시어도 70%고 거기다가 여기도 이제 HMR 컨셉이 가미된 뭐 샌드위치나 그리고 겨울엔 또 호빵이 잘 팔리고요. 더불어 이제 그 냉장 디저트 카페 스노우라는 브랜드가 편의점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요? 매출이 2분기 때 뭐 1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률이 낮게 나올 때는 한 4에서 5%, 제빵 사업부가 높게 나오면 7, 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신제품들이 전부 이제 가격이 높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좋겠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좋은 제품들이고 이게 대부분 제품들이 다 빵을 베이스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빵 생산 시설은 완벽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빵 사업부가 전체 그 영업이익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이익 성장률이 15에서 20%씩 스테디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텀피싱 찬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삼립빵 하면 옛날에 그 뭐죠? 어렸을 때 먹던 그 보름달? 네. 삼립이죠? 다 보름달 기억하시더라고요. 보름달도 있고 예전에 삼립빵이 있었고 콘티빵이 있었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나요. 박상준 연구원은 모르실 거예요. 콘티빵이라고. 70년대 많이 먹었던 빵인데 참 여기도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아까 그 빙가류도 그렇지만 빵류도 참 생명력이 대단한 게 편의점에 가면 그때 빵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림빵도 있고. 자, 참 음식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서요. 주가도 주가지만 참 여러 가지로 그랬었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재미도 있네요. 자, 키움증권의 박상준 책임연구원과 음식료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